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번뇌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이론상으로는 어떤 책에서 읽은 바로는 이게 정화를 시킨다는 걸까요? 이걸 그 감정을 거기를 태운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그 정화에 대한 그런 걸 책에서 읽었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2001년이었나 그때 일부에 거기 텐데이 코스를 갔었거든요. 고행가. 네. 그래 그때 텐데이 코스 당일을 나가고 돌아오니까 좀 세상이 그냥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좀 환희심도 많이 생기고 와 정말 괜찮다 이 수행을 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상에 돌아와서 그 수행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약발이 한 1개월 그래도 많이 갔네요. 1개월 동안 굉장한 행복 속에 살았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교사로 있는데요. 그래 아이들이 너무 진짜 처자같이 그런 시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맛을 좀 아니까 이제 계속 그 보행가 그쪽에 수행을 거기에 좀 매달렸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수행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쭉 이제 몇주 끊겼다가 2000년도에 이제 좀 그렇게 하다가 보행가니 그런 명상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고참적인 어떤 그런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감정의 찌꺼기들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조금 미해결된 문제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담 공부에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어떤 그런 이제 외면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직면하기도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던 차에 이제 2015년이었나 그때 이제 화옥의 어떤 그런 전통을 따르는 그 이제 여기저기 다 댕기셨네요. 그 세랑이 스님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숨을 지켜보면서 그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이제 거창에 이제 그 푸다스님이 또 있습니다. 와. 예, 이제 방학이 길어가지고 멸상에 거기가 수행센터에서 살았는데 와 그때 이제 그 푸다스님에서 수행을 이제 힘들었던 게 이 호흡을 지켜보는 이 자체가 큰 보행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앉아서 이제 버티는 어떤 그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의 그런 그 지침서나 법문을 들으면은 그 막 리미터를 갖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 그런 완전 구조 변제를 이러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갔던 동안에 이제 자기의 그 경험감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되노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던 차에 그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여기 오게 돼가지고 이게 정말 이 수행이 정말 나에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알겠습니다. 오늘을 이뤘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잠시만요. 네, 거사님은 수행을 왜 하시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안에 바른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여기다 방울을 하나 차고 다니면 이게 뭐 깨우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차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요. 예,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지도교수 그 박사 논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학문이라는 게 너무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봤는데 불교 관련 책을 봤어요. 불교 관련 책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할머니들 뭐 머리에 이고 가서 뭐 기도하고 이러는 데가 저런 줄 알았는데 불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도서관 가서 불교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 전부 결론이 무하고 영기고 공이고 중도고 계속 이 말로 귀결이 돼요. 예. 무하고 중도고 중도가 무하고 영기고 그럼 이게 뭔지를 몰라서 조계사 청년회를 들어갔어요. 그 갔더니 맨날 이제 행사만 하고 싹 찾아다 보니까 뭐 물어봐도 뭐 기초기리를 하는데 그거 뭐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계사 청년회도 뭐 불교 교양대학이라고 뭐 역삼동에 그 해인사에서는 해인선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스님한테 물어봐도 그 시원치 않고 모르겠고 그래서 군대는 뭐 졸업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다시 또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고 뭘 깨달았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 해서 초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럼 수행을 하면은 스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그러지만 남진제 북송담 이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송담 스님 찾아갔는데 2년이 안 돼서 못 뵈고 부산에 해운정사에 가서 진제 스님을 뵙고 화두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초기 불교를 전공했는데 지 교수님이 뭐 도서관장 하시고 뭐 BK 연구 사업단장 하시고 공부보다는 행정적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수행하는 데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니까 미얀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론리 플레딘시 미얀마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인터넷도 그 당시 뭐 20여 년 전인데 그래서 미얀마에 론리 플레딘시 가이드북 보고 가셨네요. 보고 영어로 된 이거 책 보고 그 인내호수 옆에 있는 그 참매로 가셨나요? 그 양고원 시내에 있는 거 말하죠? 시내의 그 인내호수 옆에 큰 마을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갔는데 호흡 위주로 하는데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만 하고 만다레이 가고 바람 가고 하고 와서 이제 뭐 이제 계속 그런 갈증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회장님 만나고 본격적으로 뭐 그동안에도 이제 쭉 관심을 가지고 뭔가 책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회장님께서 이제 미얀마 갔다 온 이야기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때 가고해서 이렇게 뭔가 그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뭔가 있다. 뭔가 우리가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뭔가 내가 괴로운데, 그걸 제대로 보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있습니다. 교조 한번 해볼까요? 이곳이 그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사님께서는
따라오신 건가요? 어떻게 수행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왜 하냐고 물어보시기 전까지 축병을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체를 아예 안 해봤습니다. 생각해 봤고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선 이제 저는 제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뭐 인터뷰를 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리도 안 되고. 생각해 보면은 한평생 거의 살아오면서 이제 뭔가 하여튼 추구한 게 있었으니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가 안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게 안 되고 또 이제 살만큼 살아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나를 이제 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세상을 잊지 아니하면은 내가 괴로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대로는 내가 고민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엉겁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러신 사이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예. 저는 보쌈 이쪽으로 좀 자리 좀 옮깁시다. 이게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우선은 잠깐만. 아, 제가 예,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만 보고 얘기해야지. 결국 번뇌에서 자유롭고 싶고, 뭐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고 싶고 하는 게 전부 다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서만이 해결이 가능해요. 흔히 보면 여기에서는 결국 고에 대한 이해로 가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성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그 사성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고예요? 두카, 무엇이 괴로움일까요?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게 총 8가지인데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싫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끊임없는 불만족,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오온의 집착무더기를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7가지는 그냥 떡밥으로 던져준 거고 마지막 8번째 오온의 집착무더기가 괴로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온의 집착무더기는 뭐예요? 오온이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결국 본인의 이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본인의 마음 작용을 말해요. 다른 데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을 대상으로서 놓고 보면 6개로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6가지는 뭘까요? 응? 6가지. 네. 여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3개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괴롭다는 이유는, 괴로움의 원인은 집성제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그럼 집의 원인은 뭐예요? 가래예요. 가래의 원인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명. 무엇을 몰라요?
무엇을 집착의 원인을 모르는. 오, 그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뭘 모른다, 그 사실을 몰라요. 무명의 핵심이.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무명이 멸하면 고가 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의 원인은 집이니까. 집의 원인은 가래고, 가래의 원인은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멸하면 고가 멸해요. 흔히 고가 멸했다 하면 결국 집이 멸하는 거예요. 집성제가. 그 멸하는 게 멸성제고. 멸성제로 가기 위해서는 팔정도, 도성제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끊임없는 알아차림으로 가야 돼요. 그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본인이 지금까지 나라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놓고 지켜봐야 돼요. 그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흔히 사띠라고 해요. 사띠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알아차림이 뭘까요?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알아차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이 들어보는 보셨죠? 네. 알았죠. 그냥, 가령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구나, 있구나. 이런 정도의 알아차림. 아주 좋아요. 거사님께서는 알아차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사나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알고. 실제 알아차림은 6가지 대상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금 알아차림이 되고 있어요. 되나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빗소리도 들리고 있고 스님 말하는 것도 들리고. 소리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지금 이어지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또 보고 있다는 사실 까먹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걸 이어지는 게 어렵지.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한테 알아차림 있는가라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상을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것보다 막 힘을 써서 하려는 것보다 스스로한테 지금 물으면 지금 알아차림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한테 관심을 기울이면 이미 알아차림은 시작이 돼요. 힘을 적게 들이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보는 줄 아는 것이라고 이름 붙여서 써요. 소리도 지금 보는 줄 아는 거예요. 대상으로서는 관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소리도 대상으로서는 우리는 지금 본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일부러 대상을 들어오게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대상은 있어요. 밖에 있던 가까이 있던 이미 그 자리가 지금 대상이 있는 자리예요.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걸 끄집고 오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힘쓰는 거예요. 그냥 어디 일어나든 간에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지금 있어요? 예, 마음이 알아차림하도록 계속 그게 이제 이것도 집중인가? 그게 그것에 이제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본인이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보는 줄 알면 돼요. 듣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라고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몸의 감각도 있어요. 엉덩이 감각. 있어요. 본인이 그걸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돼요. 이해가 좀 되나요? 이해가 좀 되나요?
근데 이 세 가지 대상을 동시에 알 수도 있어요. 지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와중에 들리고 있어요. 보는 와중에 들리고 있어요. 두 가지 알고 있어요. 보고 듣고 하는 와중에 지금 엉덩이 감각까지 있어요. 세 가지 대상을 동시에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이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가면 힘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대상은. 아직 그게 힘이 들면 한 가지 대상만 우선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을 어떻게 좀 본인이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느낌이라면 살포시 깨어나는 그러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알아차림을 없이 사는 어떤 그런 삶이었다면은 알아차림하면서 내가 이런 알아차림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조금 흠세진 어떤 그런 마음. 그러면서 조금 기쁜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네요. 예. 어떤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깨어나는 느낌. 그때가 지금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모아, 어리석음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림의 결과는 반드시 사마디로 오게 돼 있어요. 고요함, 어떠한 깨어남, 그것. 다시 지금 알아차림 해보세요. 돼요? 알아차림이 돼요? 네. 그때 알아차림, 그러니까 사띠 알아차림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은 깨어나게 끌으면 돼 있어요. 그게 사마디예요. 그게. 그러면은 깨어남과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거의 같은 우선에 같은 거로 보셔야 돼요. 우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남은 본인이 일부러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물로 깨어남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알아차림 한 번이면 반드시 고요함도 한 번 있어요. 근데 아직 그 고요함이 힘을 못 느끼시는 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가속도가 나야 돼요. 그러면 그 고요함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거예요. 선정의 결과물은 반드시 지혜로 놔두게 돼 있어요. 바른 선정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요함, 지혜는 아직 힘들어요. 단지 지금 본인이 알아차림 하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그거에만 관심을 두세요. 알아차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막 알아차리려고 힘을 쓰거나 아니면 스스로한테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엉덩이 감각도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돼요? 시험이까지 갔다 오셨으면 뭐 잘하실 것 같아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계세요 지금? 예. 무엇을 알아차리고 계속 근데 순간순간 많이 놓치네요. 원래 그래요. 순간순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알아차림 한번 이게 굉장히 짧아요. 이치적으로. 근데 순간 놓치고 놓쳤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이미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찰나찰나 지금 사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놓치고 있어요? 놓친 줄 알면 기뻐해야 됩니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괜찮네요. 마음이 좀 긴장됐던 마음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네, 놓친 줄 알면
기뻐해야 돼요. 그때부터 사태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놓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니. 그렇죠. 아, 놓쳤구나. 인지되는 순간 이미 알아차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응. 그걸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만이 필요해요.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알아차림 하기 이전에 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의문인데. 어려워요? 네. 마음가짐. 간단해요. 거부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집착하는 마음 없이 알아차림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엉덩이가 굉장히 아파요. 어디에 뭐 무릎이 아픈다거나. 그러면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음은 반드시 이거를 거부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알아차림이 되긴 돼요. 근데 힘만 무지하게 써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선에 어떠한 통증이나 본인이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 싶으면 반드시 먼저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거부함을 또 없애려고 하면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거부하는 그 마음마저도 다시 그 또한 받아들이면서 보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 바른 마음가짐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태는 없었잖아요. 네, 놓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생겨요. 이해가 생김으로써 무명, 번뇌는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사라지게끔.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에 뭔가 좀 깊은 것 이런 거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선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만 기울이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쭉 한번 해나가 보세요. 거사님도 마찬가지고요.